전국에 있는 우리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이어서 2020년 2차 대비 경찰개론 진도별 OX 문제 해설 강의 14번째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더센 경찰학개론 저자 황준혁 쌤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주최자는 신고한 5개 집회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일시 12시간 전이 아니고 24시간 전이다 그랬어요. 전에 그 철회 사유 등을 적은 철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 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그 다음에 2번. 그런데 처벌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로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대에 그 다음에 뭐 집회시 하겠다는 2개 이상의 집회시 신고가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100만원의 과태료. 1번.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 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돼야 되고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하라. 맞습니다. 주최자 또는 질서 유지입니다. 당의 집회 시위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연락 책임자는 틀린 거죠. 이때 자 보십시다. 참가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럼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자,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 관서의 장은 그랬죠. 이때 이의 신청이란 것은 집회 시위 신고를 했는데 금지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자,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 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어주고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24시간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및 재결서를 발송을 해주라 그랬어요. 재결서를 발송해주라. 송달이 아니고 발송입니다. 발송하지 아니하면은 관할 경찰 관서장의 금지 통보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잇는다. 맞습니다. 4번.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 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괴한 자, 효용을 침해한 자 등이죠. 손괴 등 효용을 침해한 자는 6개월의 징역 50만원 이하의 벌구가로 처벌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 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할 경찰 관서장은 정당 사유 없이 보호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 다음 6번.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주최자입니다. 총포, 폭발물, 도금, 철봉 등등등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 이해를 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기구를 휴대 사용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재 일탈하는 행위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7번 군인검사 경찰관이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 방해했습니다. 3년 이하가 아니고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5년 이하 징역이죠. 그 다음에 평화적인 집회 시위 방해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고요. 주최자나 질서 유지인의 지시법상 임무수행을 방해했을 때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 검사, 경찰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 방해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 검사, 경찰관을 훨씬 더 과중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8번.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 위치하는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에서 3.5m 떨어진 지점에서 135 홀수 지점에서 하되 135입니다. 135. 소음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내지 1.5m 높이에서 측정을 하고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그 다음에 광장, 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그 다음에 공원의 관리사무소, 그죠?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 그죠? 관리사무소 등도 소음 측정 장소 포함됐다, 땡. 그래서 우리는 두 문자로 부영 관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외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9번, 소음 측정 장소의 확성기 등에
대상소음이 있을 때, 학성기 등에 대상소음이 있을 때는 5분간 측정, 5분간이 아니고 10분간 측정한 소음들을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 학성기 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는 5분간 측정한 소음들을 배경소음도로 합니다. 그래, 틀렸습니다. 10분간 측정소음도, 그 다음에 없을 때는 5분간 측정, 배경소음도로 한다 그랬어요. 10번, 자진해산 요청을 받은 자는, 자진해상을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자진해산의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보안경찰의 직접적인 활동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경찰법 3조, 경직법 2조, 직무범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보안경찰 활동의 직접 활동 근거가 된다. 맞습니다. 12번 경찰서 보안과장이 조선족을 가장하여 이장 침투한 간첩을 색출하게 하여 불법 입국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배후 조직을 파악한 후 검거하라 제시했다. 이거는 방첩활동 기본 원칙, 완전협조의 원칙, 친밀과 보안의 원칙, 그 다음에 계속 접촉의 원칙 중에서 계속 접촉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계속 접촉의 원칙. 그래서 우리는 방첩의 기본 원칙, 완전협조의 완전, 그 다음 친밀과 보안의 원칙의 치, 그 다음에 계속 접촉 원칙 계속. 그래서 완치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친밀과 보안의 원칙의 치. 그래서 완전 협조의 완, 그 다음에 치, 계속. 그래서 암 환자들이 암에서 치료받고 나서 완치가 됐죠? 완치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 틀렸습니다. 13번 태업의 대상으로서는 전략 전술적 가치가 있고 태업에 필요한 기구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으며 일답하게 되면 수리하거나 대처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걸 선정하라. 맞습니다. 14번 간첩망 중 삼각형 그랬죠. 자, 간첩망이라는 것은 간첩이 우리나라에 밀파됐을 때 부여받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한 지하 조직망을 말하는데 단일형, 삼각형, 피라미드형, 래퍼형, 서클형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삼각형입니다. 간첩이 3명 이내에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지시, 포섭된 행동공작원 간의 행정 연락을 차단하는 형태로 자, 서로 행정 연락 차단하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잘 되죠. 그 다음에 일만 타진의 가능성 적죠. 그 다음에 활동보험이 적고 공작원 건 것이 간첩의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자, 공작원 건 것이 행동 공작원이 근거되면은 간첩과의 서로 간에 뭐다 여러분들 지휘하죠. 상하 간에 지휘하기 때문에 역용 공작을 통하여 간첩을 검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간첩을 임무에 따라 구분할 때 일무보장, 일무보증. 자, 일반 간첩의 일, 그 다음에 무장 간첩의 무, 그 다음에 보국 간첩의 보, 그 다음에 증언 간첩의 증. 그래서 우리는 두 문자를 어떻게 암기한다? 일이 없음을 보증한다. 이렇게 암기한다는 겁니다.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이미 침투한 간첩에 필요한 활동 자재를 보급하네. 그러니까는 보급 간첩이죠. 간첩을 증언 간첩이 아니고 무슨 간첩? 보급 간첩. 보급하니까 보급 간첩이죠. 자, 증언 간첩이라는 것은 이미 파견된 간첩망을 보강하게 하여 파견되는 간첩들. 자, 이미 밀파된 간첩망을 보강 또는 증언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간첩들을 증언 간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5번 틀렸습니다. 보국 간첩. 그 다음에 16번 사간 나오죠. 손자 간첩을 이용하는 방법 5가지를 제시를 했죠. 생간, 향간, 내간, 방간, 사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사간이란 적의 관리를 매수한다. 관리는 공무원이죠. 그래서 행정조직 내부의 자를 매수했다 그래서 내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관입니다. 내관입니다. 매수하여 정보활동하는 것인 반면 자, 배반한 염려는 아군의 간첩에 고의로 조작된 사실을 주어 적에게 전을 누설케 하는 건 내관이다. 반대로 됐죠. 그래서 배반할 염려 있는 아군의 간첩에게 고의로 허위 사실을 알려주어서 적에게 전원되게 하여 적으로 하여금 사살케 하는 것은 사간.
그 다음에 적에 관리는 매수하여 우리 정보원을 활용하는 건 내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간, 그 다음에 사간 이렇게 나오죠. 17번 피라미드형은 자 간첩망 중에서 피라미드형입니다. 간첩이 주 공장원 두세 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두세 명 행동 공장을 두는 형태로서 이시에 많은 공작을 입혀 수행할 수 있지만 제하당 구증 많이 사용된다. 제하당 구증은 간첩망 중 삼각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간첩망 다시 단일형, 삼각형, 피라미드형, 레포형, 서클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하당 구증은 삼각형, 자 피라미드형은 쭉 나오는 이런 개념 맞고요. 이시에 많은 공작을 입혀 수행할 수 있다. 근데 부분화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즉 피라미드형 간첩망은 여러 명의 행동공작원이 활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근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근거된 공작원을 통해서 주공작원, 그 다음 그 위에 간첩들이 역용공작에 의해서 근거될 가능성이 높죠. 즉 조직의 일망타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네, 틀렸습니다. 지하당 구축은 삼각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안경찰, 우리 간첩망까지 봤습니다. 자, 2020년 2차 시험 얼마 남지 않았죠? 경찰 간부 시험에서 경찰학개론 40문제 100점 맞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 문풀 같이 동행하면서 꼭 우리 준경 갑시다. 꼭 준경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자 보세요. 2차 시험은 경찰행정과 특채도 같이 보죠. 그리고 2022년도에 과목이 개편되죠. 개편되면은 우리 경찰학교는 40문제 나오는데 그 40문제 중에 46문제가 아니 44문제가 아니 40문제 중에서 34문제가 그럼 총론 문제예요. 6문제는 강론 문제고 그만큼 총론이 비중이 높다. 그래서 총론의 비중이 높다는 건 상대적으로 경찰학 개론 시험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 특히 이 차는 경찰 행정학과 특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 행정법 내용 중에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경찰 행정학과 특제 과목 중에 수사단가 있는데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경가는 계단 모의고사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빙점을 찍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사지선다의 지문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중경 갑시다. 이상입니다. 충성!